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아이씨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냐?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수자항공사 채용형 인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공기업은 철저하게 NCS 직무기술서라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 모범 답안을 충분히 참조하셔야 되고요. 한국수자항공사는 또 6개 문항이 500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0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 이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경영 기획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경영 기획에서 수행한 내용이 뭐냐 보면은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략 수립 그리고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경영기획 분야에서 경영기획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 하는 자체가 애초에 효율성을 바탕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영전략이나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등 세부 경영학을 뼈대를 이루는 주요 수업들을 배우면서 이 핵심을 깊이 새길 수 있었고 이때의 지식을 이후 들어간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B2B 회사에서의 업무 경험입니다. 고객사의 자재를 고객사가 요청하는 소모성 자재나 부자재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회사에서 2년여간 일하며 고객들이 자신의 각자의 핵심 역량에만 오롯이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지원 업무는 제가 수자항공사에서 경영기획으로 기획 담당자로 일하는데 앞에서이다. 제약부터 학교, 철강, 식품 등 담당했던 산업군도 다양했습니다. 각 산업군별 고객사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는 것을 간파했고 그에 맞는 효과적 컨설팅과 대처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수자항공사에서도 효율적 경영 지원 담당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공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경영기획 전문가.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2번은 좀 쉽습니다. 역전의 신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최고의 팀원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최고의 팀을 만드는 노하우를 수자항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확실합니다. 평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보다 과감하고 빠른 실행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도저식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팀이 짜여진다면 그 팀은 세밀함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갖지 못한 역량이 돋보이는 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 만났던 팀 덕분에 회사의 권력이 금세 짜여질까 할지 권력을 금방 갖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을 매번 보면서 만들어진 불치한 논란 로 인해 능력 있는 후배들을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1학년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수혈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이렇게 만난 최고의 팀원들은 회사가 사라질 후에도 각자 역량을 충분히 뽐내고 있습니다. 수자항공사에서도 이런 기쁨을 팀워크의 기쁨을 또 한 번 누리고 싶습니다. 상생이 아니지 상호 보완적인 구성원들이 만나 최고의 케미를 아니다. 호흡 이렇게 상호 보완적 구성원들과의 호흡 이렇게 쓰면은 495자로 완성이 됐고요. 팀워크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라이브로 쓰기 때문에 약간의 허술함과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댓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캐치TV 댓글에 직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좀 써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봤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해서 볼멘 소리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제가 쓰는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여기서 말한 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여기서 좀 더 포인트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전 회사에서 기존 고객사가 저희와의 거래를 늘리고 싶다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제가 활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거죠. 팀에서 정한 1년 목표 매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해당 업무에 대한 중요도는 높았다 라고 제가 서두를 먼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다음을 전개하는지가 봐야겠죠. 그렇죠?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제가 실무자와 1대1 미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평소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전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능했기에 먼저 대화를 하며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
이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은 뒤에 보고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해 팀장님께 말씀드리니 이후 관리자 선에서의 미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진행된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예상과 달리 매출업계 프로젝트는 덕분에 제가 초반에 실무진 사이에서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3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했던 해당 작업이 1개월 만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양공사에서도 경영기획 담당자로서 유관부서와의 유관부서 목소리를 반영해 업무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요지는 그거예요. 저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조건 이 일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예요.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후 업무에 돌입하다. 이렇게 쓸게요. 됐다. 이렇게 하면 제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가 좀 더 나올 수 있었죠.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원칙 준수랑 일의 효율성이 충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부득이하게 내가 갖고 있는 원칙과 안 맞는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 약속이란 타인과의 약속이란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비효율성이 두드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속을 깨고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히 효율성을 포기할 줄 아는 포기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전식이란 멘토링 사격 경험에서 이런 원칙을 고수해 추후 학교 측의 신뢰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 달에 멘토링을 진행하기로 한 두 곳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시간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을 수능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두 곳의 강의를 하루에 다 소화해야 했고 제 수업까지 빼야 하는 불상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할인 글은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잘 읽힌다. 근데 내 거는 왜 딱딱하냐.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꼭 말을 해요. 제 지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브로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제 음성이 안 나오지만 후두두두 막 넘어가죠. 그 요청을 수능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분명 거기서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말을 하면서 글을 쓰면 다 쓰고 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퇴고를 하기 전에 겹치는 조사나 좀 겹치는 단어들, 어색한 부분들을 그때 포인트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한번 이제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시간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고객들에게 좋은 강의를 어떻게든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그 학기에 그 수업의 학점은 주지 못했지만 그 대신 얻은 고객과의 끈끈한 관계는 이후 수장공사에서도 저도 일할 때 일감사에서도 업무실이 이건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희생해 더 큰 신뢰란 선물을 받다. 신뢰, 약속이란 원칙이 효율성보다 앞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수업을 빼는 것이 빼고 안 빼고가 효율성이냐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조금은 의문부호가 달리기는 해요. 근데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재조합해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4번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 지점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좀 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재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내실, 혁신, 신뢰 이 세 단어만 보고 움찔움찔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 건 뭐냐? 혁신인이에요. 무조건 혁신인이에요. 혁신인은 제일 많이 선택할 것이고 왜냐하면 뭔가 와닿거든, 여러분들에게. 내실이란 말은 조금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신뢰인이라는 것도 잘 쓰진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청렴하거나 공익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인을 쓰고 싶긴 한데 신뢰인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내실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인 글을 빨리 쓰는 역량을 극대화해 개인 방송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K워터에서도 K워터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인재라는 확신이 들어했다 지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라이브로 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량을 포착한 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만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라는
유튜브 플랫폼에 안착했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 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원 동의를 뭘 찾아야 되냐? K-워터 내실 이렇게 쳐요. 저는 수열 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기업 모색. 아, 이거 좋다. 캐코 에너지 솔루션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 효율화 기술. 마트 다녀오셨어요? 수자원공사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역시 내실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 쓸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진정한 내실인 제가 일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실제로 입사 후에도 에너지 효율화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고 강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강점들을 극대화시켜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게 만드는 담당자가 되고자 합니다. 일단 믿을게요. 입사 후에도 강점 가능히 시너지를 모색해 시너지를 통해 이거 아까 그리고 보면은 수자원공사 내실이라는 문항에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해라고 했죠. 그렇죠? 저에게 핵심 역량을 글을 빨리 쓰기로 잡고 그걸 밀어붙였고 여기서도 강점 간의 시너지를 모색하자는 걸로 좀 바꿔봤어요. 저는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미래를 손에 넣는다. 내실과 신뢰, 혁신 중에는 제가 정말 장담컨대 혁신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혁신 가지 마세요. 이건 눈치 싸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혁신을 쓰시되 그 혁신이 뭔가 본인과 딱 맞는 경험이 아니면 굳이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저의 제안이에요. 제안. 이것도 이제 직무 비스를 볼 때가 됐죠, 여러분들.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고 필요 지식 볼게요. 경영자원 전략적 목표, 핵심 가치 등에 대한 개념, 사업 동향, 내부 환경 분석 등등 이런 것들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경영기획에 어울리는 세 가지 이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아리를 직접 만든 경험입니다. 스탠퍼드 MBA에서 처음 시작된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을 2011년 발견하고 그것을 캠퍼스에 들여와 후기한 프로젝트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과 창업, 전국 300여 개 가게가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 등을 론칭했습니다. 이 동아리를 만들고 발전시킨 경험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전략적 목표 수립 및 달성에 보탬이 비용의 범위에서 인턴 업무를 그것 역시 업무 수행에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기투 앞에 소개부 함께한 캠페인이 전국 단위로 커졌고 비용이 범위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캠페인에 함께하는 가게들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전략을 짜주면서 가게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전략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때의 인턴 경험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에서도 맡게 될 프로젝트별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자로서 제가 가진 두 가지 이력. 자,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기업은 특히 NCS 역량기술서를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리고 기사 같은 것도 잠시나마 참고들을 했고요. 이런 제 작성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어서 수자원공사 혹은 다른 공기업을 쓸 때 좋은 자소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캐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제발 자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작은 회사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 저 진짜 주요 기업만 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편에서 무조건 모든 자소서를 예쁘게 바꿔드리는 하리얼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수자원공사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취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언제까지